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하루 끝자락에 조용히 머무는 라디오 사연의 시간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기대 앉아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사연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호 씨가 정장을 벗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그가 드디어 퇴직한 날이었죠. 긴장된 어깨, 빳빳했던 셔츠, 늘 조심스레 골라 신던 구두. 이제는 모두 내려놓아도 되는 날. 이제 좀 쉬어야지. 퇴직식 후 조용히 돌아온 병호 씨는 집안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그 하루는 그가 익숙했던 회사가 아니라 그토록 낯설게만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현관을 열자 부엌에서 뭔가를 정리하던 미정 씨가 말없이 돌아보며 말합니다. 밥 먹고 왔어? 응, 다들 뭐 시켜 먹었지. 그래. 그럼 씻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서로에게 서운하지도 반갑지도 않은 그 말투. 그 사이 공기는 서늘했고 말끝마다 점 하나씩 찍히는 듯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병호 씨는 집 안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 공간에 서툴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장식장 위에 놓인 사진들, 달력에 적힌 미정 씨의 스케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음악들, 그리고 무엇보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하지 않은 냄비 소리.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의 손님이었고 이제야 주인이 되려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여보, 식빵 구워놨는데 커피 줄까? 병호 씨가 어색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정 씨는 신문을 보며 대답합니다. 나 아침엔 원래 안 먹어. 커피는 오전 10시에 마셔. 그래. 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대화 같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가 얼마나 다른 시간에 익숙해져 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의 아침 시간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미정 씨는 친구 정자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 퇴직했지? 어때, 살아볼 만해? 정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젓습니다. 불편해. 숨 쉴 틈이 없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내가 뭘 했어.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집은 감옥이 된다니까. 정자야. 아니, 진짜로. 이젠 내 삶 좀 살아.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그게 무슨 인생이냐고.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 난 언제쯤 내 시간에 숨 쉴 수 있을까? 한편 병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는 TV를 바라보다가도 가끔 창밖을 보다가 괜히 실내 화분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정이 부엌 정리를 하고 있자 말을 겁니다. 저 접시는 저 위 말고 밑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해. 아니, 그게 꺼내기 편할까 봐. 그냥 가만히 좀 있어줘. 이 공간은 내가 알아서 정리하는 데야. 알았어. 한숨 같은 정적이 거실을 감쌉니다. 병호 씨는 자리를 피하듯 베란다로 나갑니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무겁습니다. 이 작은 부딪힘은 점점 더 자주, 더 자잘한 순간마다 튀어나왔습니다. 옷 좀 여기저기 놓지 말고 제자리에 놔. 왜 불을 꼭 이렇게 환하게 켜놔야 해? 에어컨 온도 좀 높여. 춥다고 했잖아. 그들은 마치 오래된 아파트 벽지처럼 점점 얇아지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묘한 정이었죠. 시간은 흘러 금요일 저녁. 미정 씨는 늘 그렇듯 연극을 보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만큼은 그녀에게 아주 소중한 날. 일주일에 한 번 오롯이 자신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바르며 미정이 말합니다. 나 나갔다 올게. 연극 있어. 병호는 TV를 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듭니다. 같이 볼까? 그 말에 미정은 손을 멈춥니다. 당신이 무슨 연극을 봐? 왜? 나도 같이 좀 가고 싶어서. 이건 내 시간이야. 내가 나 혼자 좋아하는 거 보는 시간이야.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이 시간까지 나눠야 해? 그래. 병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문 닫는 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구두 소리, 그리고 집안에 다시 찾아온 정막. 그날 밤 병호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속엔 딸 나영이 어릴 적 그려준 그림, 그리고 아주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챙겨준 도시락,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힘들어도 꼭 집에 와서 쉬게 해줄게요. 그 편지를 썼던 사람이 지금의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병호는 잠시 의심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이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병호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해볼게. 뭘? 아침밥. 나 예전엔 그래도 계란은 좀 잘했어. 미정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남은 병호는 프라이팬을 꺼내고 계란을 꺼내고 자신있게 후라이를 하려 했지만 젠장. 계란이 후라이팬에 눌어붙었습니다. 미정이 돌아옵니다. 불색이 조절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지 뭐. 그건 핑계고. 말투는 날카로웠지만 미정은 후라이팬을 가져가 다시 불을 켰습니다. 계란은 기름을 충분히 둘러야 돼. 그리고 불은 중불. 알았어? 응. 작은 주방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칩니다. 냄비에서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오랜만에 고소한 계란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나영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나왔어. 거실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왔어.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나영은 눈치를 살핍니다. 두 분 요즘 어때요? 뭐가? 그냥 대화는 좀 해요? 서로 말하고 듣고 아무 얘기라도 좀 하냐고요. 침묵. 나영은 테이블 위 사진 액자를 집어듭니다. 젊은 시절 병호와 미정. 웃고 있었던 그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가까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나 싶어요. 그 말에 병호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서로 너무 오래 따로 살아서 그래. 근데 그렇게 살면서 왜 같이 살아요?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병호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위쪽에 조금 염증이 있다네요.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지만 추적 검사는 해야 한대.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결과지를 받아 들여다봅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가야겠네. 혼자 가려고. 왜?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럼 당신은 내 걱정은 생각 안 해? 그 말은 생각보다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아픈 건 나도 아픈 거야. 잠깐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미정이 서랍에서 약 봉투를 꺼내며 말합니다. 식후에 이거 꼭 챙겨 먹어. 이건 유산균이고 이건 위보호제야. 내가 다 챙겨놨어. 알았어. 고마워. 그날 밤 병호는 다시 서랍 속 오래된 편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장의 흰 종이에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습니다. 오미정 씨, 30년을 따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조금만 함께 살아볼까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단단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사연 프로그램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봉투에 넣고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은 채 보냅니다. 며칠 뒤 저녁을 준비하던 미정은
우연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은요, 익명의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말투, 그리고 오미정 씨, 30년을 따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조금만 함께 살아볼까요? 그 순간 미정의 손에서 식칼이 멈춥니다. 라디오 스피커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음 짓습니다. 참 그런 짓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섭니다. 아직은 어색한 거리감. 하지만 걸음은 천천히 나란합니다. 요즘 산책 자주 해? 가끔. 나도 같이 해도 돼? 같이 가. 천천히만 걸어줘.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미정이 병호의 손을 살짝 잡습니다. 춥지? 괜찮아.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사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털고 손끝으로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다 보니 자신도 잊고 있던 시간이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병호가 젊은 시절 회사 첫 발령을 받던 날, 둘이 여행 삼아 떠났던 속초 바닷가, 어린 나영을 안고 함께 웃던 모습, 그리고 한 장, 자그마한 식탁 위에서 병호가 미정의 생일을 축하하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미정은 지금보다 훨씬 수줍은 눈으로 병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 웃고 있었네, 나. 그 말은 혼잣말 같았지만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병호가 들어옵니다. 나 나무 좀 정리하다 왔어. 요즘 베란다에 벌레가 많더라고. 미정은 사진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이 사진 기억나? 속초 갔을 때. 병호는 고개를 숙이고 앨범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때 당신 바다 들어간다고 하다가 바지 다 젖었잖아. 그리고 당신은 그걸 말도 안 하고 사진부터 찍었지. 둘은 함께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엔 조금 어색한 익숙함이 그리고 아주 오래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영은 미정과 통화를 하며 말합니다. 엄마, 아빠 요즘 좀 괜찮아 보여. 응, 그냥 조금씩 조심하고 있어. 말할 때도 움직일 때도. 그게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미정은 통화를 마친 후 커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병호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내 것도 있어? 오늘은 내가 먼저 마실래. 10시니까. 그럼 나 10시 30분에 줄래? 그래. 딱 30분 뒤에. 그렇게 둘은 작은 타협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호는 작은 라디오를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이 시간대 라디오 괜찮더라. 사연 읽어주는 거. 미정이 다가옵니다. 그거 그날 당신이 보낸 거지? 병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끄러웠어. 왜? 나는 좋았는데. 정말? 응. 그거 듣고 그래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기억하고 있구나 싶었거든. 미정아. 그 이름은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응? 우린 왜 이렇게 오래 말 안 하고 살았을까? 몰라. 말 안 해도 된다고 착각했지. 같이 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병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난 당신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나도. 그 짧은 문장 하나로 두 사람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정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때? 정자가 묻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진짜? 그 사람 바뀌었어? 응, 많이 달라졌어. 아니, 내가 보는 눈이 바뀐 건지도 몰라. 정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너 너무 참지만 마. 이젠 안 참아. 대신 말해.
이건 싫어. 이건 고마워. 그렇게 말해. 잘하고 있네. 고마워. 밤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여볼까? 병호가 말합니다. 미정은 놀란 듯 쳐다봅니다. 당신 된장찌개 끓일 줄 알아? 한번 배워보려고. 그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거 은근히 타기 쉬워. 괜찮아. 타도 되니까. 왜? 다시 끓이면 되지 뭐. 이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 실수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다시 끓이면 되지. 그리고 그날 저녁 부엌에선 된장 냄새와 함께 조용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거실 천장에 길게 드리워진 시간.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연스레 TV를 켜는 병호, 옆에서 다림질을 하던 미정이 묻습니다. 오늘도 뉴스야? 응, 딱 이 시간만 봐야 하거든. 그 뉴스 내가 좀 시끄럽다고 했잖아. 그럼 볼륨 줄일게. 병호는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이전이라면 말없이 TV 소리를 키우거나 괜히 짜증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이해하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TV 소리는 작아지고 대신 거실엔 다림질 스팀 소리만 차분히 퍼집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식탁 위에서 병호의 손등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가 늘 신문을 넘기던 손, 지금은 종이보다 더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야. 응? 요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 좀 가벼워졌다고 해야 하나? 그래. 병호는 멋쩍은 듯 웃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지 오래됐네. 그럼 내가 앞으로 자주 말해줄게. 근데 왜? 내 표정도 좀 봐줘. 나도 가끔은 가볍고 싶거든. 병호는 그 말에 신문을 덮고 그녀를 바라봅니다. 알았어. 앞으론 당신 표정부터 먼저 볼게. 그 짧은 눈맞춤 속에 한때 사라졌던 마음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가족 외식 자리가 생겼습니다. 나영이 예약해둔 식당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둘이 같이 외출한 거 정말 얼마만이에요? 그러게, 기억도 잘 안 나. 미정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병호는 조심스레 나영을 봅니다. 나영아, 넌 부모님이 다시 친해지는 거 이상하진 않니? 아니, 그냥 원래 이랬으면 좋았겠다 싶어. 왜? 나 어릴 땐 두 분이 같이 웃는 걸 잘 못 봤거든. 그 말에 병호도 미정도 말없이 나영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구나 싶어서 어쩌면 그게 가족이고 부부인가 봐요. 그 말은 그 어떤 긴 설명보다 더 깊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영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우리 딸, 참 잘 컸다.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겹치고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미정이 말합니다. 나 있잖아.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한동안은 정말 그렇게 살았고. 그래. 근데 당신이 집에 들어온 후부터 좀 불편하긴 했지만 가끔은 따뜻했어. 병호는 멈춰섭니다. 나는 당신 없는 집이 처음엔 편했어. 근데 어느 순간 그 정막이 무섭더라고. 나도 그랬어. 미정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생각했어. 우린 그냥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병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같이 살아야
비로소 조금씩 편해지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 위 오랜만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잠이 들기 전 병호가 속삭입니다. 고마워. 뭐가? 내 옆에 있어줘서. 미정은 말없이 병호의 손등을 한번 가볍게 쓰다듬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따뜻함 하나로 그 밤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엔 전날 남겨둔 반찬과 갓 내린 커피 한 잔. 미정은 일찍 일어난 병호가 신문 대신 라디오를 틀어놓고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다가갑니다. 이 시간 라디오도 나쁘지 않지? 응. 사람 목소리 듣는 게 괜찮더라. 미정은 커피잔을 들고 조심스레 병호 맞은편에 앉습니다. 요즘 있잖아. 당신이 부엌에 자주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적응이 되더라. 불편하지 않아? 아니, 예전엔 혼자 해야 하니까 피곤했는데 지금은 그냥 같이 있으니까 덜 피곤해. 그 말에 병호는 커피잔을 들고 미정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리 수업 같은 거 가볼까? 요리 수업? 어차피 집에 있잖아. 하루쯤은 밖에서 같이 뭐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미정은 고개를 기울입니다. 그런 말, 예전엔 절대 안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전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궁금해. 당신이 뭘 좋아하고 어떤 음식 앞에서 웃는지. 말끝이 조용히 흘러내릴 때쯤 미정의 입가엔 작은 미소가 맺힙니다. 그럼 한번 가보자. 며칠 뒤 동네 주민센터의 소박한 요리교실. 앞치마를 나눠받은 병호는 낯설지만 즐거운 표정으로 손을 씻습니다. 미정은 한쪽에서 재료를 다듬으며 말합니다. 이런 거 당신이 먼저 하자고 할 줄은 몰랐네. 나도 몰랐어. 근데 같이 뭔가를 만드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었나 싶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주방 침범하는 거야? 아니, 같이 쓰자는 거지.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웃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둘이 만든 수제비 한 그릇 앞에 마주 앉아 천천히 국물을 떠먹습니다. 당신 밀가루 반죽 되게 잘하더라. 회사 다닐 땐 맨날 도장만 찍었는데 이제는 손맛 좀 배우려고. 그런 당신 나쁘지 않네. 괜찮아? 응.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 그 작은 수제비 한 그릇이 두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데우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침대맡 협탁을 정리하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거 뭐였더라? 라벨에 적힌 글씨는 흐릿하지만 김병호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응? 이거 당신 아니야? 옛날에 녹음한 것 같은데. 병호는 테이프를 받아듭니다. 이거 내가 결혼 전에 녹음한 거야. 당신 생일날 줬던 거 기억나? 근데 그때 우리 테이프 플레이어 고장나서 못 들었잖아. 응. 그 뒤로 나도 잊고 있었지. 미정은 말없이 테이프를 내려다보다 말합니다. 다시 듣고 싶다. 그럼 우리 내일 오래된 전축 한번 꺼내볼까? 그래. 다음 날 창고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전축. 먼지를 닦아내고 전원을 연결하자 작은 기계음과 함께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낯선 듯 익숙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흐릅니다. 오미정 씨 생일 축하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나서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미정은 입을 틀어막고 웃습니다. 이 목소리, 당신 맞아? 그때는 좀 감성적이었지. 지금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웃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소, 내 옆에서 오래 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눈을 감은 미정, 고개를 살짝 숙인 병호. 그리고 마치 오래전,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던 순간처럼 그 목소리는 두 사람의 기억을 조용히 일으켜 세웁니다. 밤, 잠들기 전 병호가 말합니다. 당신 요즘 자주 웃어. 그래. 당신이 웃으면 내가 숨 쉬는 게 더 쉬워져. 그럼 앞으로 자주 웃어볼게. 당신도 그렇게 해. 병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자. 서로 너무 참지 말고 적당히 말하고 자주 웃으면서 이제라도 그래도 될까? 이제라도 그러면 되지. 그 대답은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은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창밖 나무들은 잎을 떨구며 조용히 계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그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말합니다. 예전엔 이렇게 계절 바뀌는 게 별 의미 없었는데. 미정이 따뜻한 차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회사 다닐 땐 그랬겠지. 출근할 땐 어두워지고 퇴근할 땐 이미 밤이니까. 맞아. 그땐 그냥 가을이 오든 말든 일정표만 챙기고 살았어. 이젠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 늦게라도 보게 되는 거지. 병호는 미정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은 그동안 이런 풍경을 혼자 보고 있었던 거야? 응.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 혼자 보는 계절도 괜찮았거든. 근데 같이 보니까 더 따뜻하네. 그 말에 병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 순간 둘은 같은 온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작은 문화센터에서 은퇴 부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이 열린다는 안내장을 미정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거 같이 가볼래? 병호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런 거 꼭 가야 해? 꼭은 아니지만 우린 가끔 서로 말하는 법을 까먹잖아. 맞는 말이네. 괜찮아.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이야기하는 법 배우는 거래. 병호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배워볼까 말하는 법. 그 주 토요일 작은 강의실에 모인 열상 남짓의 부부들. 사회자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서로에게 최근 가장 고마웠던 일을 짧게 말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병호는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정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당신이 감기 기운 있다고 하니까 밤에 몰래 이불 덮어줬던 거. 나 사실 그거 보고 울 뻔했어. 미정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내가 그런 거 했어? 응. 잠결에도 그런 게 느껴지더라. 그런 건 당신이 내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고마웠어. 그냥 내 사람이라는 거. 그게 제일 고마워. 둘의 눈빛이 말없이 길게 마주칩니다. 그 교차점에서 어떤 낡은 기억들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워크숍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미정이 묻습니다. 이런 시간 어땠어? 처음엔 민망했는데 말로 꺼내니까 더 선명해지는 게 있더라. 나도 당신 마음을 처음처럼 다시 들은 기분이었어. 우리 이런 대화 자주 하자. 응, 자주 하자. 서로를 마주보는 그 시선엔 이젠 짐작이 아닌 분명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병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퇴직하고 당신 일상 다 망가뜨린 것 같아서 사실 처음엔 되게 미안했어. 처음엔 좀 짜증났지. 알아. 당신 눈빛 보면 느껴졌어.
근데 있지, 그렇게 불편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응? 이젠 그 시간 덕분에 당신이 다시 내 사람이란 게 느껴져. 그 말 진짜 고맙다. 병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미정의 손을 꼭 잡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당연했던 그 손길이 이제는 가장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동네 연극 포스터를 바라보다 문득 병호를 떠올립니다. 이젠 같이 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말을 꺼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소극장에서 연극 하나 하는데 같이 갈래? 병호는 잠시 놀란 듯한 얼굴을 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 가도 돼? 이젠 내 시간이 당신 시간하고도 겹쳐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말 정말 고맙다. 같이 앉아서 보는 거니까 중간에 졸면 안 돼. 안 잘게.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그 대화는 그들만의 작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연극 당일 조금은 쌀쌀해진 금요일 저녁 소극장 앞에서 마주선 두 사람. 병호는 넥타이를 매려다 거울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너무 격식 차린 거 아니야? 당신이 연극 보는 게 내 인생에서 처음이라서 그래. 미정은 코트를 여미며 말합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극장 안 조명이 꺼지고 막이 오릅니다. 극중 커플이 서로를 오해하고 갈등하고 결국 말 한마디로 다시 연결되는 장면에서 미정은 병호의 옆 얼굴을 바라봅니다. 표현은 서툴지만 손끝이 자꾸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사람. 그리고 그의 시선 끝에서 이제는 자신을 마주하려 노력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질 때 병호는 아주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그 손을 잡습니다. 괜찮았어? 응. 당신이 왜 이런 걸 좋아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아. 내 감정이 좀 정리되는 느낌이거든. 나도 그랬어. 내 감정이 조금 따뜻해졌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은 늘 지나던 골목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여보, 응? 처음엔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 있다는 게 참 답답했는데, 그랬지. 근데 이젠 당신이 집에 있다는 게 마음이 놓여. 병호는 그 말을 곱씹다가 작게 대답합니다. 나도 당신이 집 안 여기저기서 무언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우린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괜찮은 거지? 우린 늘 서로 늦었잖아. 결혼식 날도 늦게 도착했었고. 그땐 버스 놓쳐서 그랬잖아. 근데 말이야, 그때도 당신은 나를 기다려줬고 지금도 그래주고 있잖아. 미정은 걸음을 멈춥니다. 나 사실 지금이 결혼 초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왜? 그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거든. 근데 지금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그걸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병호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 말보다 더 단단한 대답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호는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 북클럽이란 모임을 발견하고 살짝 관심을 갖게 됩니다. 미정아, 이거 어때?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래. 당신이 책 읽는다고? 왜? 나도 책 볼 줄은 알아. 그래. 그럼 가봐. 같이 가면 안 돼? 내가 방해되지 않을까? 당신이랑 나눈 얘기들이 책보다 더 재밌을지도 모르잖아. 그 말에 미정은 웃습니다.
진짜 많이 달라졌네, 당신. 당신 덕이야. 그 말 매일 해줘. 알았어. 매일매일 할게. 북클럽 첫날. 평범한 노년의 부부들이 책 한 권을 앞에 두고 앉아 한 문장 한 문장에 삶을 얹어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았던 문장이 있으신가요? 진행자의 물음에 병호가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깁니다. 저는 여기요. 함께 늙는다는 건 서로의 지난 날을 용서하고 앞으로의 날을 기다리는 일이다. 이 문장이 제 얘기 같아서요. 우린 너무 오래 각자 살았고 지금은 그 시간들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 순간 옆에 앉은 미정이 살며시 그의 팔을 잡습니다. 같이 나이 든다는 거 이제 조금 실감나지? 응. 그리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둘의 손등이 겹쳐지고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작은 따뜻함이 오갑니다. 그날 밤 침대맡 협탁 위엔 책 한 권이 놓여 있고 그 안엔 미정이 조용히 쓴 쪽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다시 내 옆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병호는 그 쪽지를 꺼내 읽고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불을 끕니다. 그리고 잠든 미정의 손을 가만히 덮습니다. 나야말로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어서 다행이야. 겨울의 문턱.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계절. 벽난로 대신 따뜻한 전기장판이 깔린 거실. 병호는 작은 난을 손질하며 미정에게 말을 겁니다. 이 난 있잖아. 꽃 피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알지. 나는 그 기다림이 좋아. 기다리는 게 좋아? 응. 기다리는 동안 그 식물이 얼마나 조용히 애쓰는지 가끔 느껴지잖아. 병호는 손을 멈추고 미정을 바라봅니다. 당신도 나 기다려줬던 거지? 미정은 커피를 내리던 손을 놓고 잠시 눈을 맞춥니다. 기다렸다기보다 언젠간 돌아올 거라 믿었어. 당신이 이 집이 다시 편해질 날도 있을 거라고. 그 믿음, 나도 이제야 배워가는 중이야. 우린 참 늦게 배우지? 늦게 배운 게 더 오래 가잖아. 둘은 작은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며칠 뒤 동네 초등학교에서 열린 세대 간 편지 쓰기 행사. 나영이 소개한 프로그램에 병호와 미정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부모님, 아이들이랑 편지 주고받는 행사래요. 각자 익명으로 짝을 정해서 요즘 생각하는 것들 서로 나누는 거죠. 이 나이에 편지를 써? 그래서 더 의미 있지.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와 펜을 받습니다. 안녕, 너에게. 나는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어른이야. 예전엔 바쁘게 밖에서 일만 했지. 그런데 요즘엔 가장 많이 배우는 건 집안에서야. 미정도 조용히 써내려갑니다. 나는 요즘 매일 남편이랑 같이 점심을 먹어. 예전엔 혼자 먹던 밥인데 둘이 먹으니까 별것 아닌 반찬도 더 맛있어. 그날 각자의 편지가 한 아이의 웃음을 만들고 누군가의 기억을 움직였습니다. 밤, 그날 받은 어린이의 답장을 읽으며 미정이 말합니다. 이 아이가 말하길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서 속상했는데 편지 읽고 나니까 나도 나중에 남편이랑 꼭 사이좋게 살고 싶어졌대. 병호는 그 편지를 건네받고 조용히 웃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희망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신기하지? 그만큼 우리가 멀리 돌아왔다는 뜻 아닐까? 그럼 우리 지금은 괜찮은 거지? 응, 우린 괜찮아. 그리고 첫눈이 온 날 미정이 말합니다. 처음 눈 오는 날은 항상 혼자 있었는데 이젠 나도 있어. 같이 본 눈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줄 몰랐어.
병호는 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합니다. 우리 사진 찍을까? 갑자기 예전엔 맨날 사진 찍자고 해도 귀찮다고 했잖아. 근데 오늘은 남기고 싶어. 미정은 말없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둘이 나란히 서서 사진 한 장, 스노우 필터도 없고 조명도 흐릿한 아주 평범한 사진. 하지만 그 안엔 서로를 향해 서 있는 두 사람의 어깨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오래된 일기장을 정리하다 첫 장에 적힌 문장을 발견합니다. 결혼한 지 1년. 남편은 바쁘고 나는 혼자다. 같은 집인데 같이 사는 건 아니다. 그 아래 미정은 조용히 한 줄을 덧붙입니다. 결혼한 지 33년. 이제야 함께 산다. 같은 집, 같은 시간, 같은 마음. 병우가 옆에서 묻습니다. 못 써? 그냥 우리 얘기 정리 좀 하려고. 정리는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건 마무리라기보다 기록이야. 앞으로 또 다툴 수 있겠지. 그치만 이젠 같이 풀 줄 아니까. 그러게. 예전엔 화가 나면 말 안 하고 돌아섰는데 요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먼저 묻잖아. 왜 그랬어? 하고. 이젠 그런 시간이 덜 무섭거든. 병호는 조용히 웃으며 탁자 위 차잔을 건넵니다. 오늘은 내가 끓였어. 당신이 좋아하는 대추차. 고마워. 둘은 그저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 첫눈을 바라봅니다. 말이 없어도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시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온기. 라디오 사연을 마치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마지막에 남긴 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젠 서로에게 다시 배우고 다시 살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우린 더 이상 따로 사는 부부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 끝자락에 이 이야기가 작은 여운이 되길 바랍니다. 늘 그러하듯 당신 곁에 작은 목소리로 남겠습니다.